경의하는 최고領導者김정은 동지께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위엔 푸정 동지. 나는 총비서 동지가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을 맞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지난해 총비서 동지와 이룩한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위엔남 공산당의 용도 밑에 위엔남 인민이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 고소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것과 총비서 동지가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9, 2020년 10월 15일 평양. 경의하는 최고領導者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가카. 나는 당신이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세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과 아랍사회 부흥당의 용도 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영토 완종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9, 2020년 10월 15일 평양. 우리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최고領導者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주최 105, 2016년 10월 17일 새로 건설된 류경 안과종합병원이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사람이 천냥이라고 하게 되면 눈은 8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귀중한 눈을 더 밝게 해주는 현대적인 안과병원이 여기 문수거리 병원촌의 훌륭 일도선지도 이제는 4년이라는 연륜이 새겨졌습니다. 국기간에 이 사랑의 궁전에서 광명을 되찾은 사람만 해도 이제는 수만 명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경의하는 원심을 몸 가까이 모셨던 우려 일꾼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원스님께서는 병원으로 들어서시면서 외래병동의 안면에는 사람의 눈을 생동하게 형상하고 이변실 병동의 외벽에는 눈 시력표를 붙였는데 외형만 보고서도 안과 전문 병원이라는 것이 잘 안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우시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시력 문제를 걱정하시며 안과 종합병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신 경의하는 원스님께서는 병원이 위치와 규모는 물론 형성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힘 있는 건설 역량과 자재 보상 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시고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각종 비품 보상 문제까지 직접 맡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날 병원 안의 여러 것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저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인민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우리 원스님이 자애 넘친 모습을 오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을 건설할 당시까지만 해도 일부 설비들은 그 값이 너무 엄청난 것을 해서 감히 두려울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좋다고 하는 우리 설비들은 다 들여다놓고 사랑의 조치를 취했었고, 결과 우리 병원에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우리 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춰놓고 인민들에게 광명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아왔던 한 외국인은 유경안과 종합병원이 건설되었다고 했을 때 정말
특권 계층을 위한 병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 자기네 나라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의료 설비를 가지고 평범한 이민들이 치료받고 있다는 거. 진짜 조선 이민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이민이며 조선의 사회주의 보건제도야말로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영광의 그날 오랜 시간 동안 돌아보신 안경상점입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안경은 보건의학 쪽이면서도 기업품이기 때문에 가볍고 간편하고 보기 좋을 뿐 아니라 값도 누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의 성격과 나이, 기호에 맞게 안경을 잘 고를 수 있도록끔 진열 매대들을 잘 꾸려놓고 거기에 많은 안경들을 진열할 때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경을 하려고 이제 우리 상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먼저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확한 안경 처방전에 따라서 이제 자기 얼굴형에 맞는 안경을 고르고 가공 봉사를 받게 됩니다. 이 봉사 방법은 이미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안경 상점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봉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상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 누구나가 다 안경 봉사를 받고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이 사랑과 운정을 정말 실제 체험하고 간다는 거. 자기가 돌아가서 맡은 임무를 더 잘해서 앞으로 경리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과를 하나 내놓겠다는 거. 결의를 다지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당의 손길 아래 천지개벽되고 있는 피해 지역들에서 사회주의 만세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 중앙의 은덕으로 인민사랑의 새전설이 꽃피난 대청 땅에도 사회주의 농촌의 번복이 마을이 훌륭히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인민관, 멸사복무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피해 복구에 떨쳐나선 인민군 장병들은 기족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 올려서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820여 동의 살림집을 훌륭히 완공했습니다. 자연의 광난으로 불행을 당한 소재민들이 당과 국가의 혜택 속에 제일 행복한 주인공들이 돼서 멋들어진 새집의 보금자리를 펴게 된 현실은 노동당 시대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입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속에 피해 복구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마을 살림집 입사 모임이 15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박창호 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임훈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은파군 대청리 주민들, 군인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박창호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큰 물 피해 정령을 보고받으시고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어 복구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셨으며 국무위원장 예비량곡도 보내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에 오직 알았습니다로 화답하는 결사관철의 토쟁기풍을 지닌 인민군 군인들은 립체전, 선멸전, 석도전을 맹렬히 벌려 짧은 기간에 훌륭한 농촌 마을들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친어보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하고 복받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대청리 주민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북받치는 감격과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생을 또맡아 안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며 자신의 온녹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경리하는 본스님은 진정 우리 모두의 친오보이시라고 격정을 터쳤습니다. 김정은 동지 만세! 만세! 그들은 당 중앙의 사랑과 운덕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과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을 보위하고 혁명을 보위하는 참된 애국농민이 될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온 군이 콧물에 잠겨서 어쩔 바를 몰라고 있을 때 글쎄 우리 경야는 원수님께서 저에게 친히 전화를 걸어오실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군당 현상 사업을 같이 시작해서 이 재난을 당하고 보니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눈앞이 캄캄했댔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이 군당 현상 얼굴을 쳐다본다고 우리는 기쁜 일, 좋은 일을 당한 사람들보다 불행을 당한 사람들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직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던 콧물도 채찌지 않은 피해 지역에 제일 먼저 찾아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하를 벅으로 만들자고 사회주의 문화농촌이 번복의 마을로 꾸리자고 하시면서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이 그 대해 같은 사랑에 의해서 오늘 824세대의 새집들이가 한날 한세 진행되는 꿈만 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이 그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려 이름 없던 우리 은박은 대총리가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알고 온 세상이 아는 복받은 대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저 며칠째 비 내리는 그 하늘을 원망하면서 진짜 속상하됐습니다. 난처하됐습니다. 집안엔 물이 들어와서 가마요 밥상에 둥둥 떠다니고 야, 저 숱한 돈을 들여서 집을 벗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찰나에 어반 비서동지가 오더니 얼굴이 새까매서 눈물 범벅 땀 범벅 와가지고 동tuk에 올라오면서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빨리 저 우리 원수님 차가 빠졌다고 그러면서 땅에다 손을 치면서 통곡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했댔습니다. 나네 삽 곡괭이 다 들고 막 하는데 이랬다 올랐다 하면서 끝내 그러면서 차를 올려 세웠습니다. 지차문이 쭉 열리시면서 우리 경야는 원수님께서 내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변히 인사도 못 드리고 말세 하면서 원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원수님이 태양같이 환하신 용상을 뵙는 순간 앞으로 살아갈 군심은 순간에 사라지고 그 어떤 자연재해가 들이닥쳐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농작원들이 어떤 집을 저러나 물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원수님께서 물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가 복이 되게 하자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훌륭한 집을 통째로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 품을 떠나선 우린 못 삽니다. 대총리가 생겨 수수천년 정말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여기 대청 땅에 처음 보는 새집들의 경사가 났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혹심한 자연재해로 집과 가산을 다 잃고 한재에 앉았던 이곳 인민들이 오늘 경야는 원수님의 사랑과 운정 속에 새집들이를 하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원수님께서 보내신 금고 같은 새집을 받아 안고 정말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경야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자자손손 이 운덕을 영원히 잊지 않고 천년을 두고 만년을 두고 이 은혜를 대우리어 전하였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동지 명령을 받들고 여기 대청 땅에 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렇게 새집이라는 경사로운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집을 받아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대청리 인민들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경의하는 최고사령동지 명령을 관철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새 살림집의 뜨락으로 들어서는 주민들의 얼굴마다 이는 대같은 은총을 거듭 베풀어 주시고 희한한 보금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의 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살림집의 안팎을 돌아보며 그들은 이 세상 비길 데 없이 세심하고 뜨거운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에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습니다. 도의 일꾼들과 건설에 참가한 부대 지휘관들이 새집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축하해주고 생활용품도 안겨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청 땅에 펼쳐진 새집들의 경사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오보이의 품이 있어 그 어떤 재난도 두렵지 않으며 인민의 행복한 삶은 영원히 담보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새겨주었습니다.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 강성조선의 내일을 앞당기자. 80일 전투의 불길도 높이 당제의 8차 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자.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하는 수도당원사단 전통들과 인민군 군인들이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80일 전투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투장에서는 공사 진입과 함께 대대별 사회주의 경쟁이 또다시 시작됐는데 이 경쟁 열풍 속에서 정말 그 살림집 건설 성과가 시간이 다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진행하는 사회주의 경쟁도 지난번에 진행한 사회주의 경쟁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경쟁의 기본 특징을 본다면 80일 전투의 목적에 맞게 진영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의 기본을 두면서 앞선 공법과 기술 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세상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공사 속도를 재개를 보장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그 홍원군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공사장에서는 정말 그 치열한 사회주의 경쟁 열풍 속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서로 호심하게 배우는 집단주의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랑랑구역 대대는 정말 그 사당적인 번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모든 대대가 1등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조건에서 제일 애로되는 걸대 운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정구조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로 해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열풍을 더 높이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복구의 전열에 서 있는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을 고무경하기 위해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위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옷구제만 하여도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한남도 안의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도 하시면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에게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라는 세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한북도 안의 전체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편지를 받고 보니 힘과 용기가 더욱더 백배해집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낮과 밤이 따라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도 피곤한 줄 모르는 것이 저뿐이 아닌 현장 안의 전체 전투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나어린 학생이 보내온 편지를 받고 보니 정말 친동생에게서 편지를 받은 심정입니다. 우리 군인 건설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건강을 덤내주고 정말 글줄마다 친혈육의 정이 흘러넘치는 편지는 고향집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하였습니다. 엊그제는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연설을 눈물과 격정 속에 받아안고 오늘은 또 이렇게 인민들의 진정이 담긴 편지를 받아하는 우리들은
산림집 건설에 온갖 정성을 쏟아부으며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피해복구를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경선동을 수없이 벌여왔지만 여기 오랑군 수남리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의 총성의 구슬땀 헌신의 투쟁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아놨습니다. 우리는 이 군인건설자들과 마음도 숨결도 하나가 되어 정말 왕래의 그날 앞당기는데 우리의 경선동의 북소리, 윤창주의 노래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겠습니다. 경야는 원수님의 크나큰 전투도 고마와 감사를 받아하는 제2수도 당원사단의 전체 전투원들은 지금 더 높은 자각과 유를 안고 새로운 창조대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맹렬한 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 이름에 기어이 실천으로 받아가자 이것이 우리 대동강 축전지공장 전투원들이 사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두라 동직에서 다녀가신 여기 검독지구 피해복구 현장은 지금 힘있는 글발들로 꽉 채운 대형 선포판들과 수백 개의 이동식 선포판 그리고 붉은 귀들이 곳곳에서 세차게 휘날리고 예술 손전대와 이 방송사들의 힘있는 손동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검독지구 피해복구 전투를 시작한 그때부터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피해복구 전투는 우리 당의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위대한 사상론의 승리를 공중하는 사업이라는 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현장 정치사업만 잘하여도 어려운 공사과제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현장 정치사업이 잘 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여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세상 최대의 믿음을 다 안겨 주셨습니다. 여기는 호천지구 산림집 건설 전투 현장입니다. 80일 전투의 불길도 높이 당제 8차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갈 때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이 피끓는 심장바에다 새겨 안고 지금 우리 근위부대 장병들이 산림집 건설에서 날의 날마다 커다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허지도로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기하는 최고사령지 이 말씀은 우리 부대 군인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줬습니다. 인근 군인들에 대한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이 세상 최대의 미로는 우리 군인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믿음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않고 여기 호천군 피해복구 전역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을 하루빨리 올려보았어 당제 8차대를 향한 오늘의 80일 전투에서 미운의 창조자, 용의로운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김하군 피해복구 지역에 전개된 인민군 군인들도 피해복구장으로 달리는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새겨 안으며 산림집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원산시 봉서동에서 사는 안명희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부디 건강관리를 잘 해달라는 거, 그리고 피해 지역 인민들을 위해서 멀고 험한 최전림 김마당에까지 찾아오셨던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 로고를 잊지 말고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들으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안명희 어머니 부탁을 고향집에 계시는 친어머니 부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원산시 해방소학교에 다니는 최세현 학생의 편지를 받아보았는데 글씨는 좀 서툴긴 하지만 정성 담아 썼을 그 꼬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 산림집 공사를 다 끝내고 완공의 그날 세훈한테 꼭 회답 편지를 쓰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인민들이 진정 어린 부탁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들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공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서는데 우리는 어느 구석이라도 미흡한 데가 없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인민들한테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공사를 하나하나 질적으로 다구쳐 끝내서 최고사령관 동지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낮에 밤을 이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모습에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한 전호에 선 심정으로 완공의 그날까지 당제 8차 대회를 향한 80일 전투에서 용의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한 화선 선동의 북소리를 계속 높이 올려나가겠습니다. 80일 전투가 시작된 지 6일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나날이지만 드세 찬 돌격전으로 80일 전투 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각지 소식을 현지 기자들이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리철남 기자가 취재한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투쟁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규모 발전 설비 생산기지인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생산 현장입니다. 이곳 대한의 노동계급은 오늘의 80일 전투에서 남원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이런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지금 맡겨진 하루 계획을 150%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매일과 같이 전해지는 경야는 최강대동지 현지조 소식, 자연재해 복구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80일 전투의 진주에 소개치는 부의 전개하신 영상은 우리 대한노동계급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궈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기업체에서는 80일 전투 기간에 달성해야 할 발전설비, 대상설비 생산 목표를 직장별로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비 점검 보수를 철저히 하고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업을 선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주파 이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과 함께 제관품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 공정을 확립하는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꾼들이 현장을 타고 앉아서 제기된 문제들을 즉시 풀어주니까 노동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푹푹 납니다. 신의주 방직공장에서 리창국 특파기자는 이곳 노동계급이 80일 전투에서 중시하고 있는 재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이번 80일 전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자면 원료와 자재 보장이 기본 문제입니다. 우리 공장 사이로 지도실 노동계에서는 이 문제를 재자원화에서 찾고 실생산 과정과 촌생산 과정에 나오는 전력 배설물을 재자원화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수지와 하고물을 재생이용하여 수십 종의 기록품들을 생산해서 설비들이 만가동 보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기자가 보내온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의 80일 전투 소식입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두령 감자들을 하나도 허술없이 가공 처리하기 위하여 오이라 개조 사업과 생산 현장 설비 대보수 사업을 저기간 안에 끝냄으로써 현재 하루에 100톤 이상의 감자를 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감자 가공품을 만들자면 감자가루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보급소를 통한 기술학습과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게 한 사업에 힘을 넣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감자 가공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80일 전투에 진입한 6.2 평양군 제공장 노동계급의 투쟁에서 본받을 만한 점은 전투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중산 전략의 방도를 국산화 재자원화 시켰습니다.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앉아서 포기할 게 아니라 머리만 쓰게 되면 중산 전략 EB도 나오고 생산 활성화의 길이 열린다는 걸 우린 지난 시기 투쟁 경험으로 꿰새겼습니다. 이번 80일 전투 기간에도 일꾼이든 기술자이든 노동자이든 모두가 국산화된 우리 탈을 만들 목표를 내세우고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80일 전투의 든든한 미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80일 전투의 주되는 투쟁 목표의 하나인 재복구 전투장들의 군제품들을 생산 보장하는 중요한 가오. 이게 우리 공장에도 무겁게 실려 있습니다.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수재민들의 살림집을 하루빨리 훌륭하게 지어줄 생각으로 우리 원수님께서는 잠 못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타일 한 장, 위생자기 하나에도 땀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80일 전투 기록장에 자기 고귀한 창조물, 떳떳한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다음은 삼속 건재 공장에서 오현아 기자가 취재한 80일 전투 소식입니다. 우리가 높이 세운 80일 전투 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정전보다 하루에 2배 이상의 능률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연속 공정인 것만큼 설비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달분의 예비 부속품 이걸 충분히 갖춰 놓았습니다. 우리 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구역 내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를 자체로 충분히 보장하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투에 진입해서 오늘까지 매일 생산 계획을 넘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형훈 특파기자가 부흥 세민토 공장의 속해속 채굴장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80일 전투회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수를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에서는 제기되는 설비와 자재 보장을 적극 따라 세워서 이 방대한 대발파 준비 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곧 이 35만 산 대발파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 공장은 높이 세운 80일 전투의 세멘트 생산 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장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새로 확보한 석회석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초하여 원료 조합 비율을 과학적으로 맞추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짜고들어 설비 가동률을 높이면 세멘트 생산량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대재앙을 처리하는 악성 비루스의 위협으로부터 저국과 인민의 안녕을 사수하기 위해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비상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81전투의 전체적인 투쟁 목표가 바로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 이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는 우선 모든 주민들이 비상방역 사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방역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 전인민적인 자학적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악성 비루스 속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비상방역 조치, 이 사업을 선처적인 가압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의 조치가 우리 매 개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고마운 조치인가,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텔레비랑 보니까 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되고 철새나 바닷물에 떠다니는 어물을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비루스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조건에서 방역 규정을 자기를 위한 사업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성실히 참가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역의 일꾼들도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악성 비루스의 유입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위에서는 방역 처소를 보다 증강하고 여기에 소독수 보장 대책을 따라 세워서 요 군해에 대한 소독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록군의 봉사자들도 방역 사업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고 자기 자신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신 보도 자료에 의하면 16일 하루 동안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연 3일째 하루 감염자 수가 계속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16일에는 그 수가 41만 1,30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15일 하루 감염자 수 39만 6,788명보다 1만 4,517명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3,956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 수는 110만 8,5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감염증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6일 현재 1232만 6,900여 명의 감염자와 22만 800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피해가 제일 심한 인디아에서는 16일 하루 동안 6만 5,200명의 감염자가 더 발생해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743만 635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16일 하루 동안 4,552명의 감염자가 더 늘어나 그 수는 52만 2,38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16일 현재 35만 3,461명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1만 2,34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날에 비해서 4,301명의 감염자와 79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이 나라의 의료협회는 전국적으로 136명의 의사가 악성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서 의료 성원들 속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악성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16일부터 파리를 비롯한 8개 도시들의 넉 주일간의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도 17일부터 시민들이 살림집들과 식당을 비롯한
실내 장소들에서 다른 가족 성원들과 만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런던시 당국은 시민들이 공공운수수단의 이용을 삼가하며 가능한 것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14일 바이코누르 우주발사장에서 소유주 MS-17 유인 우주비행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제우주정류소로 가는 3명의 승조원을 태운 비행선은 운반 로켓 소유주 2.1R에 탑재돼서 발사됐다고 합니다. 다음 12일 유엔이 세계적인 자연피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2019년까지 2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약 7,350건의 파국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123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수는 총 42억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서 1.1도씨나 높아져 고온과 가물, 큰 물, 태풍, 들불 등 극심한 재해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기온이 3.2도씨 이상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낀 후 점차 개었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였는데 이것은 평년보다 1도 낮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10월 18일 일요일, 음력으로 9월 초이틀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과 서해안 중부 지역에 오전 한때 구름이 끼면서 중산을 비롯한 바닷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개겠습니다. 양덕과 신평을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에서 개였다가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북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2 내지 4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 한때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 한때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 한때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 한때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도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 한때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 한때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도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화 1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금야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